파리의 겨울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소식은 유럽 전역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 측에 던진 액수는 무려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50억 원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냉혹한 이적 시장에서 벤치 자원에게 850억을 태운다는 건 사실상 올인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PSG의 반응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보드진은 이 거액의 제안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강인은 절대 팔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상황을 종료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라면 넘쳐나는 PSG가 왜 고작 로테이션 멤버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 엄청난 현금을 포기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전력 유지를 떠나 무언가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구는 이제 단순히 공놀이가 아닙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그 너머의 가치를 산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팀의 전술적 결함을 메워주는 만능 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가짜 9번까지. 이강인이 빠진 PSG의 벤치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전술적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왜 이토록 이강인에게 집착하는가?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실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이른바 제2의 손흥민 프로젝트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설계도였습니다. 오늘 K자부심에서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1,000억 원 규모의 은밀한 움직임을 단독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는 이강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남자의 집요한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적설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깁니다. 현재 아틀레티코의 영입을 진두지휘하는 인물,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과거 발렌시아 시절 어린 이강인을 직접 1군으로 콜업하고 그 재능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 바로 알레마니입니다. 이강인의 유년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가 이제는 스페인 최대 클럽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의 수장이 되어 다시 이강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축구판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를 다시 찾는다는 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확신, 즉 종교적 믿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왜 이토록 이강인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현재 아틀레티코의 중원을 한번 보시죠. 코케, 바리오스, 갤러거. 이름만 들어도 숨이 찰 정도로 뛰는 파이터들은 차고 넘칩니다. 경기 내내 미친 듯이 압박하고 개처럼 뛰는 축구, 그게 시메오네의 철학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10백 수비를 뚫어낼 날카로운 칼날, 즉 온더볼 상황에서 혀를 뚫어줄 창의성이 지금 이 팀엔 아예 없습니다. 시메오네는 지금 본인의 거친 축구의 우아함을 더해줄 단 한 명의 마법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강인이 가장 빛났던 시절의 복제판이 아틀레티코에 있다는 겁니다. 시메오네가 최근 즐겨 쓰는 5-3-2와 4-4-2를 오가는 가변 시스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맞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시절 무리키와 함께 라리가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구조입니다. 측면에서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며 창의적인 패스를 찌르고 전방의 타겟맨을 활용하는 플레이. 지금 아틀레티코에는 무리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렉산더 세를로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킥과 세를로트의 피지컬이 만난다면? 이건 라리가 수비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자 시메오네에게는 본인의 축구를 완성할 마지막 치트키인 셈입니다. 시메오네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이 천재를 낚아챌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단순한 영입 경쟁을 넘어 시메오네는 본인의 전술적 유산을 이강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전술적 갈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자본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욕심을 넘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거대한 돈의 전쟁터로 만든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축구 기사가 아니라 경제 잡지에나 나올 법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격 포인트를 한 시즌에 10개도 장담하기 어려운 미드필더에게 무려 1,000억 원을 태운다. 이건 전술적인 관점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어찌 보면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유니폼 소매 스폰서도 코인 거래소인 크라켄으로 바뀌었는데 현대차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설계의 핵심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겨우 유니폼 소매에 로고나 박는 단순한 스폰서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2027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하며 아틀레티코의 공식 글로벌 모빌리티 파트너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드리드를 전진기지 삼아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K스포츠 비즈니스 벨트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불러일으킨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구단에 가져다주는 중계권료, 티켓 수익,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우습게 상회하죠. 현대차와 아틀레티코 보드지는 지금 이강인을 통해 바로 그 제2의 손흥민 프로젝트를 가동하려 하는 겁니다. 실제 스페인 현지의 비즈니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영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구단 예산이 아니라 현대차와의 공동 글로벌 마케팅 펀드에서 조달될 계획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시선이 마드리드로 꽂힐 것이고, 현대차는 그 대가로 1,000억 원 이상의 브랜드 노출 효과를 단숨에 회수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루이스 엘리케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틀레티코와 현대차가 1,000억에 가까운 거액을 들이밀어도 PSG가 콧방귀를 낀 이유? 엘리케 감독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강인이 가진 마케팅 가치가 팀의 전술적 안정성을 흔들 만큼 거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케에게 이강인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라는 험난한 고비마다 꺼내 들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조커입니다. 현대차의 은밀한 설계와 시메오네의 갈망이 엘리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잠시 멈춰 서게 된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능이 거대 자본의 논리를 이겨버린 참 기묘하고도 짜릿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한 선수의 이적설을 넘어 한국 축구의 위상이 유럽 거대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설계와 PSG의 단호한 거절. 이 팽팽한 수싸움은 이강인이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유럽 축구 경제 지도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비즈니스 논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정작 이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이강인 선수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전술판을 한번 뜯어보죠. 엘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핵심은 점유와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윙어로도 중앙 미드필더로도 심지어 가짜 9번으로도 뛸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술적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존재입니다. 챔피언스리그라는 험난한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술의 변화가 절실한 순간에 이강인만큼 영리하게 그 빈자리를 메워줄 선수는 유럽 전체를 뒤져봐도 흔치 않습니다. 엘리케는 당장 손에 줄 850억 원의 이적료보다 이강인이 피치 위에서 만들어낼 무용의 가치와 전술적 변수를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건 냉정한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한 팀의 수장이 가진 고집스러운 철학이 담긴 선택이었죠. 한마디로 돈은 줄 테니 내 무기는 건드리지 마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주전도 아닌데 왜 안 보내주냐며 답답해하는 팬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독의 입장은 다릅니다. 엘리케는 이강인을 단순한 후보 선수가 아니라 본인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핵심 조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내부의 기류를 보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팀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꼽습니다. 비즈니스 논리로 따지면 파는 게 이득일지 몰라도 전술적인 완성도를 따지는 엘리케에게 이강인은 판매 불가라는 딱지가 붙은 손 뗄 수 없는 보물이었던 거죠. 결국 이번 이적 소동은 유럽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인 엘리케가 이강인에게 보낸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8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보낼 수 없다고 단칼에 자른 건 이강인이 이미 유럽 최정상급 클럽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비즈니스 자본이 축구를 집어삼키려는 시대에 엘리케의 이 고집스러운 거절은 이강인을 파리의 언터처블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당장 마드리드행 열차는 멈춰섰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강인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더 치솟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단호한 거절로 일단락된 이 뜨거웠던 소동. 하지만 이 폭풍 같은 상황 끝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이적설은 단순히 팀을 옮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 명문 구단의 전술적 핵심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죠. 1,000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축구계가 이강인이라는 재능에 부여한 일종의 존중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축구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이 드라마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번 겨울 마드리드행 열차는 멈춰섰지만 이강인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PSG라는 거함이 85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선수. 시메오네라는 명장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갈구했던 선수.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피치 위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파격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왕자로 거듭날지 아니면 다가올 여름 더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차와 아틀레티코가 설계한 이제2의 손흥민 프로젝트.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강인은 파리에 남아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K자부심은 언제나 팩트 너머의 진실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을 지키는 힘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